고양이 화장실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장실 모래는 대표적으로 다른 고양이와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고양이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부요로기 증후군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면 이제 스프레이나 질병이 아닌 행동학적 문제 때문에 고양이가 배뇨 실수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소재와 장소라는 두 가지 문제로 나뉘게 됩니다. 소재란 고양이 화장실 모래를 말하는데요. 화장실 소재가 고양이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고양이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째, 앞다리를 화장실에 걸친 채 배뇨하는 경우. 둘째, 화장실 안에서 최대한 발을 안 닫고 걸으려 하는 경우. 셋째, 모래를 덮지 않는 경우. 넷째, 배뇨 후 바깥에서 모래를 덮는 행동을 하는 경우. 다섯째, 배설후 최대한 잽싸게 화장실에서 튀어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는 어떤 화장실을 선호하나요? 고양이 화장실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화장실의 크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고양이는 배뇨나 배변을 묻기 전에 여러 차례 몸을 회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화장실 안에서 몸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크기가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코 끝부터 꼬리 시작점까지 그 길이의 1.5배 정도는 되어야 하고, 뚜껑이 있는 화장실의 경우 최소한 안에서 고양이가 몸을 굽히지 않고 네 발로 똑바로 설 수 있을 정도의 높이는 되어야 합니다. 재미있게도 고양이는 적정한 크기보다 더 큰 화장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로 사용하는 화장실의 경우는 여유 있는 크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아요. 다만 아기 고양이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너무 크면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고려도 꼭 필요합니다. 한편 뚜껑이 있는 화장실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상자형이 좋을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동일 조건 하에서 고양이는 두 가지 유형의 화장실에 대해 특별한 선호도를 가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다묘 가정 내에 예민하거나 약한 고양이는 뚜껑이 있는 화장실의 경우 화장실 입구로 나아갈 때 다른 고양이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뚜껑이 있는 화장실을 쓰면 아무래도 소변이나 대변이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화장실을 자주 치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상태가 더러운 경우가 많죠. 문제는 사람이나 고양이나 더러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꺼려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뚜껑이 있는 화장실을 쓰더라도 반드시 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일정한 시간에 청소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래를 전부 버리고 화장실을 깨끗이 세정해 주는 것이 위생을 위해서도 중요한데요. 이때 레몬향처럼 강한 세제를 쓰지 않도록 유의하고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한편 고양이 화장실의 개수는 다른 필수 자원과 마찬가지로 집에 키우는 고양이 수보다 한 개가 더 많도록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고양이는 필수 자원을 다른 고양이와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단 이렇게 마련한 여러 개의 화장실을 한 곳에 주르륵 배열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 두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한 화장실에서 다른 화장실이 보이지 않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고양이가 원하는 화장실을 원하는 만큼 준비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고양이 배뇨 실수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는 어떤 화장실 모래를 좋아하나요? 고양이는 원래 사막의 고운 모래에 자신의 배변을 묻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수의 고양이들은 사막 모래처럼 고운 입자의 모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의 발바닥은 신경이 많이 분포하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친 표면의 모래를 싫어하는 고양이들이 많아요. 참고로 집고양이가 사용하는 화장실 모래는 대표적으로 은고형과
흡수형이 있는데요. 응고형은 모래와 같은 형태로 고양이 오줌과 만나면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흔히들 이 덩이를 감자라고 칭하죠. 사막화라고 해서 이런 응고형을 쓰면 모래가 많이 튀지만 응고형은 냄새를 가장 잘 잡아줄 수 있습니다. 반면 흡수형은 덩어리 형성 없이 고양이 오줌을 흡수하여 냄새를 줄여줍니다. 배변만 매일 치우고 며칠 간격으로 모래 전체를 바꿔줍니다. 사막화를 방지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응고형보다는 냄새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집 사신 분들은 어떤 모래를 사용하시나요? 한 연구에서 응고형과 흡수형의 모래를 비교해 보았더니 고양이의 4분의 3가량은 응고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즉 고양이 사이에서는 흡수형보다는 응고형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이죠. 이 외에도 고양이의 모래 선호도는 다양한 이유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발가락 사이에 긴 털이 있는 고양이들은 발 사이 털에 이렇게 달라붙는 재질의 모래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사 마음대로 결정해준 모래가 고양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익숙하게 쓰고 있던 모래를 고양이와 상의도 없이 바꿔버리면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배뇨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배뇨 문제를 보이는 고양이의 일부는 자신이 좋아하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곳에 배뇨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고양이들의 특징은 주로 이불이나 타일과 같이 특정한 형태의 반복해서 배뇨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고양이가 좋아했던 소재를 흉내낸 모래나 화장실을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모래 선호도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모래를 담아서 쭈르륵 배치하고 이 중 어떤 것을 고양이가 선택하는지 보는 건데요. 이 중에서 고양이의 간택을 받은 것을 대안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금 대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무리 이불과 비슷한 소재의 모래를 주더라도 고양이 입장에선 이불이 더 쾌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동시에 기존에 선호하던 소재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불의 경우라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장롱 안에 넣어두거나 이게 힘들다면 은박지, 양면 테이프, 지압 매트 등 고양이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덮어둡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보고 있는 동안에는 고양이가 절대로 이불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망연자실한 고양이를 위해 고양이가 최대한 좋아할 만한 모래나 화장실 소재를 마련하고 이것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주세요. 화장실의 소재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의 위치,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도 집 밖에서는 큰일을 잘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고양이도 화장실의 위치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현재 화장실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고양이는 화장실이 아닌 다른 장소 아무 곳에나 배뇨를 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의 화장실 위치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양이가 싫어하는 화장실 위치가 있나요? 출입문 옆과 같이 지나치게 개방감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이 막 들락날락하는 곳에서는 쾌변을 하기 힘들겠죠. 반대로 너무 갇혀있는 느낌을 받는 경우에도 고양이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화장실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 입장에서 화장실이 보기 싫거나 더럽게 느껴져서 집안 깊숙한 구석에 설치하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일단 현재 화장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고양이가 선호할 만한 장소 여러 군데에 추가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해 줍니다. 그중 하나를 고양이가 선택해서 화장실로 사용한다면 해당 위치에 화장실을 두면 됩니다. 반대로 꾸준히 일정한 장소에서 배뇨를 하는 고양이라면 이 위치를 화장실로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새로운 화장실을 추가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도저히 해당 위치에 화장실을 두는 것이 어렵다면 일단 화장실을 만들어준 뒤에 고양이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화장실을 옮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고양이가 선호하는 위치와 가장 비슷한 곳에 화장실을 추가로 만들어주고
지금의 위치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이 배뇨 문제 행동과 관련해서 스프레이, 질병, 소재와 장소의 선호와 불호과 관련된 조직적인 문제 접근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배뇨 실수를 한 고양이를 혼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보호자가 화를 내게 되면 고양이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배뇨를 하면 혼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호자가 없을 때를 기다려 배뇨하거나 몰래 숨어서 배뇨를 하기 때문에 되려 이후에 행동 교정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도를 위한 교육 과정에서 고양이가 실수를 한다면 실수한 곳을 잘 찾아내서 최대한 냄새가 없도록 치우고 해당 위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대안이 되는 화장실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고양이에서 가장 흔한 문제 행동인 배뇨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양이가 만약 야생에 살고 있었다면 어디에 배뇨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집에서 살다 보니 생기는 문제들인데요. 고양이의 취향을 존중해서 적정한 타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개와 달리 특별히 훈련을 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배뇨 배변하고 심지어 모래로 덮어주는 아주 친절한 동물입니다. 보호자로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고양이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